일단 많이 낮아진 이제 예상치가 많이 낮아져 가고 있어 갖고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다행히 충족을 시켜 줘 가지고서 시장에 나쁜 충격은 없었다라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연설을 잡아 가지고서 인플레 관련된 그렇게 흉한 숫자는 안 나오겠구나. 이제 한숨을 좀 돌리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은 약간 내렸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6.5%까지 내려왔어요. 9% 넘는 게 6월이었는데 이제 6.5까지 내려왔죠.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3%, 근데 어쨌든 전월 대비 5.7%로 이제는 좀 내려왔죠. 하나씩 한번 쭉 뜯어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자료입니다.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 요거를 6개월 정도 CPI가 후행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CPI도 계속 좀 떨어지지 않을까. 헤드라인이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도 좀 명약관약한 것 같다. 요거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식품하고 에너지 뺀 근원 물가가 이제 중요하다는데 근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진짜 내려오는 건 맞아? 울퉁불퉁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구인을 좀 따라가는데, 구인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훅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 CPI도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근원 CPI 쪽을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상품, 하나는 주거, 하나는 서비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거비는 계속해서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전월 대비로도 올라갔어요. OEI도 올라가고 쉘터도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상승세가 여전히 안 꺾이는 거는 맞다. 이번에도 보고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다만 근데 집값을 결국은 따라간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이제 케이스실러 집값을 15개월 시차를 두고 그려본 건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미국이 결국은 주거비도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연준에서도 12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상반기 중으로 주거비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죠. 다음으로 서비스 물가 관련해서는 팀 밀하우스가 올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니까 근원 나눠가지고서 쉘터하고 그 다음 상품 빼고 서비스만 가지고 오니까 최근 3개월치 연휴라 하니까는 훌륭하게 내려오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됐죠. 네, 이대로만 계속 나오면 괜찮죠.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고용이랑 관계가 있는데 고용 쪽이 만약 진짜 안 뜨겁거나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괜찮죠. 그렇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가 내려간 거, 그러니까는 코어 아닌 거 하면 식품하고 에너지잖아요. 거기서 에너지만 떨어졌다 말았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지금 식품이 전년 동기 대비로 10%씩 이렇게 아직까지도 높아요. 근데 이 식품 쪽이 앞으로는 헤드라인 쪽의 하락을 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북미 쪽의 비료 가격을 식품 CPI가 후행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미 쪽에 비료 가격이 빨리 떨어져 내려가고 있더라. 그럼 식품 가격도 빨리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저는 물가의 하락을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속도를 내니 유가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충분히 내려왔다 다시 리바운드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워낙 전대미문 A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 일단 내려가고 나서 구조적일지 말지에 대해 고민해도 늦지 않다 라는 거고요. 일단 내려가기를 제가 바라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를 구성한 요소가 과잉 유동성이나 과잉 소비에 따른 수요 요인,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 같은 공급 요인,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5% 이상 인플레 오니까 너도 나도 인플레적인 심리가 생겨나는 심리적인 요인 세 가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과도한 것 때문에 발생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심리, 그 다음에 그 공급 요인은 제거된 이후에 수요만 갖고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구조적인 게 파악이 되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6월, 7월 정도에 이 논의를 저는 좀 깊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CPI는 좀 기대치가 좀 높아졌었는데, 그러니까 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줘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나 팀 밀하우스나 톤들이 변한 걸로 봐서도 실제로도 괜찮게 나온 숫자로 우리가 볼만하고 선행 데이터도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 우리가 너무 하지는 말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5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